일체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다음에 뭐 전기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거는 이제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체가 없다. 이게 우리가 그림자 그러면 실체가 없잖아요. 낮에 왜 길에 이렇게 태양 아래 가다 보면 그림자 있죠. 그 실체 있는 겁니까? 마치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죽비는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금강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죽비는 죽비가 아니라 이름이 죽비일 뿐이다. 이거는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실체가 근데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데, 그래서 이 분명히 이런 색 모양이 곧 공이다 하는 게 색 즉시 공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 이게 공. 근데 이 공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공이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자기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의 본래 마음, 본성, 말하자면 아까 빵이면 밀가루라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거.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 깨달아지냐면 죽비를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왜냐하면 죽비와 이 본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하거든요, 항상. 뭔가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하죠.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겁니다.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겁니다.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모양, 이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죽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 소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똑같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 이게 대상이라 했죠. 죽비의 마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 손의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거 끌려가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순간에 일어나는 분별된 상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절대 이건 경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마음이 끌려가 버리면, 자, 이겁니다. 그러면 경계 여기에 끌려가 버리면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 죽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할 때나 이겁니다 할 때나 그냥 뭐 가만히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렇게 하죠.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뭐냐 모든 선사들의 말은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손바닥의 소리를 하든 뭐 죽비의 소리를 하든 그게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손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기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죽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비가 있고, 거기에 죽비 소리가 있고, 거기에 제가 있고, 거기에서 설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설법을 듣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 자리에서, 그냥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법문을 들었다 치면은 과연 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생각에 빠지고 끌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한번 하루 정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막 옛날에 떠올랐던 생각에 막 빠져 있지 않나? 아니면 옛날에 뭔가 공부를 하다가 체험한 그 경계를 막 추억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어떤 멋진 체험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 않나? 이게 다 경계에 빠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그런 설법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체험을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 내가 이제 소식이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망상에 빠진 거고 그게 바로 경계에 빠진 겁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이게 생각이 장애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이 나아가는 길목은 뻔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지 딴 데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길목을 끊는 겁니다, 지금. 실천을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을 안 하면은 이거는 소용없어요. 이건 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만약에 이게 소식이 안 왔다 그러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자꾸 옛날에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않나. 과거에 어떤 일에 잘 새나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과거에 공부했던 거에 빠져나가고 있지 않냐. 아니면 과거에 살아왔던 거에 빠져 있지 않나. 그건 과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공부 못 합니다. 이 체험이 안 와요. 그게 제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간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밀라레빠인가? 누군가가 제자한테 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 미래를 기다리지 마. 현재에도 머물지 마라. 그게 다 망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잘 빠지는 길목을 지금 끊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잘 빠진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문 앞에도 못 온 거라. 과거에 내가 체험한 거 생각하고 있다. 그거 다 틀렸어요. 체험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미래에 이런 식의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런 체험담처럼 멋진 체험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미래에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 미래라는 어떤 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 안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체험하고 똑같은 체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과거에 잘 빠지거나 아니면 미래에 막 기다리거나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러면 뭐냐면 마음이 갈 데가 눈앞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눈앞에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과거하고 미래가 아니면 현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현재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재에도 빠지면 안 돼요. 현재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죽비 따라오는 게 이게 현재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따라오면 안 돼. 과거에도 잘 떨어지질 않아. 근데 미래에도 잘 떨어지질 않아. 그럼 됐지? 아니에요. 그럼 눈앞에 있다니까 눈앞을 봐야지. 아니에요. 눈앞에도 없어요. 이것도 대상입니다. 눈앞에 지금 이렇게 현재 이거 드러나고 있죠? 이것도 마음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이게 현재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나 현재를 분별할 때나 미래에 상상할 때나 늘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여기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이 자리고 현재 눈앞에 이게 죽비인 줄 알아보는 것도 이거예요. 이 자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근, 한 뿌리 같은 자리에서 과거도 분별하고 미래도 분별하고 현재도 분별하는데 이제 이 소식이 안 온 사람은 과거 생각하면 과거에 끌려가고 미래 생각하면 미래에 끌려가고 현재에 뭐가 자극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날 때는 마치 이 표면 세계에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더 안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모양 이전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막 모양, 물결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버둥대고 놀다가 물속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처럼, 표면 위에서 막 놀다가 마치 심연으로 싹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쑥 들어오는 듯한, 이게 모양이 이게 페이드 아웃 되는 듯한, 모양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모양이 드러날 때 이 모든 모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간단해요. 왜냐하면 길목을 끊어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거기에서 문득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면 안 된다. 잘 보셔야 돼요. 과거 생각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지거나, 이거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에 빠지거나, 그거 틀렸어요. 우리가 생각이 새어나갈 수 있는 건 다 세 개입니다. 세 개.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은 마음자리에 거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새나갈 수 있는 거는, 마음이 갈 수 있는 거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 그 시간성에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자각이 오죠. 왜? 마음이 갈 길이 사라져 버리면 마음이 마음자리에 있지, 그러면 딴 데 갑니까? 마음이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리키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겁니다 하면 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별이 움직이면 벌써 어긋난 겁니다. 생각으로 막 구하려고 지금 막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공부하러 왔지 딴 거 하러 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공부를 생각으로 지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일으킨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홀이 유치하면 천지현격이라. 마음이 조금이라도 미동해서 거기에서 도를 깨치려고 그러면 다 어긋났다.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틈이 생겨버린 거다.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이제 벌써 틈이 생겨버린 거. 너무 찰나 안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너무 익숙하고 오래 해왔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망각하고 자꾸 밖으로 치달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순식간에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마음이 딱 쉬어지는 그 감이 탁 와야 돼요. 마음이 조작이 딱 멈춰지는 감이 오면 그때 이게 이거구나 하면은 이제 그 감이 점점 뭐가 돼?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힘이 돼요. 이제 안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밝아지고, 안 끌려가면은 혼란스럽고 어두워지고 분리에 떨어지고 뭔가 실체가 있는 세상 같은데, 안 끌려가면은 이게 혼란스럽지 않고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고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게 뚜렷하게 자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감이 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마음이 오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 마음이 오면 안 돼요. 이겁니다 할 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예요. 이런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닌데 이게 이겁니다. 상이 아닌데 이거예요. 이 죽비가 아닌데 이거예요. 이 경계가 아닌데 이거예요. 이 손이 아닌데 이거예요. 이 소리가 아닌데 이거예요. 이런 말이 아닌데 이거예요. 모든 말은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 절대 제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때 이 찰나간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지금 여기서 소식이 안 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순식간에 지금 여기 경계에 끌려온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말에 떨어진 거. 모습에 떨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눈앞이라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앞은 벌써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눈앞, 이런 현재 이 시공간 아닙니다. 이거 벌써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현재 시공간 그럼 분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거 분별입니다. 지금 바로 이거 분별입니다. 왜? 지금 바로 이것 분별이잖아. 눈앞. 아, 이거야. 이런 사람 이제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현재. 이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쑥 들어와야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눈 아프면, 아, 이것이 도인 줄 알면 눈 앞을 못 떠나. 이 사람은 갇혀요. 눈앞에 갇혀요.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 눈앞에 있어야 돼. 미래를 생각하면 안 돼. 눈앞이 이런다고. 그게 눈앞이라는 경계에 빠진 줄 모르고. 근데 이건 과거도 아니고 눈앞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데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모양에서 쑥 들어오는 모양이 분별되지 않는 자리가 탁 자각이 되면 비로소 이 모양에서 몸을 빼서 모양을 쓰는 듯한 식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모양에 갇혀 있다가 모양에서 해탈하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몸을 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모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양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벌써 경계입니다. 이 몸. 이게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양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이것도 이 몸도 죽비랑 다를 바가 없는 여기서 일어난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전.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일체 유의법. 아니 죽비가 드러나는 거랑 이 몸이 드러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죽비도 이렇게 보이고 내 몸뚱아리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분별이, 나의 팔이구나 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 팔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프다. 어떻게 이게 내 팔이 돼? 이것도 분별입니다, 이게. 이 몸도 분별이에요. 몸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이게 번뇌 덩어리거든요, 이게. 몸뚱이에서 이게 나가 아니구나. 자기 정체성을 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경계가 왔다 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 물결 따라서 마음이 막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죽비가 드러나는 거나 이 몸이 드러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죽비는 내가 아니고 이 몸뚱이가 내냐 이거예요. 다 똑같은데. 왜 좌표를 여기다가 찍었냐 이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경험되는데, 통으로 다 경험되는데 이건 내 몸이고 이거는 내 몸이 아니야.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시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지금 이 다 통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다? 나랑 죽비랑 뭐 분리돼서 일어나고 있나요? 나와 세계가 이렇게 분리돼서 일어나고 있나요? 다 통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 다발이 미치는 데는 내 몸이고 안 미치는 데는 내 몸이 남의 몸이야. 이렇게 관념으로 긋고 있어요. 생각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세계가 나랑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우리가 죽을 땐 다 갖고 가니까. 자시고 다 갖고 가니까 온 우주도 다 갖고 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가면 외롭잖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깊은 잠속에 있을 때 세계가 따로 있고 나는 거기 없던가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요.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지는 뭘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세계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와 떨어져 있고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한 번도 세계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경험적으로는. 근데
그 생각을 믿잖아요. 자기 생각을.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이 세계와 내가 동떨어져 있는 적이 하나도 없어. 통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잠에서 깨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잠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같이 잠드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지. 잠자는 것도 아니지. 그냥 눈 뜨면 온 우주가 짠 하고 나타나고 눈 감으면 짠 하고 사라지고 뭐 그런 거죠. 분별하면 온 우주가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나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래서 일념에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건 진짜 뒤집어질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진짜 공부가 안 될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왜 안 되나. 진짜 저도 한 열정 하는데 뭔가에 빠지면 근데 막 진짜 열심히 법문 듣고 진짜 막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잠이 안 와서 걱정한 게 아니라 잠이 와서 걱정했어요. 잠이 와, 이거 더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잠이 와가지고 법문만 틀으면 잠이 와. 그래서 막 자다가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또 이게 그게 그때는 카세트니까 카세트가 다 돌아가면 탁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눈 뜨면 또 버튼 누르면 또 잠이 와. 또 한참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있어. 왜 이렇게 잠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막 공부를 했는데 진짜 답답해져요. 처음에는 너무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진짜 난 어디 멀리 가서 찾아야 되는 줄 알았지. 진짜 잠도 안 자야 되고 뭐 어디 뭐 화두를 들고 뭐 좌선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참 미얀마에 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옛날에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설산 동자가 예수의 저기 석가모니의 전생담에 나오잖아요. 설산 동자가 돼서 저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혼자. 설산이 그거 아니에요? 히말라야? 거기 산이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그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설산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산이지. 그 열방경이가 그 나오잖아요.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하니까 재행이 무상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 얘기하니까 바로 이거야.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이 말이거든. 저 사람이 뭔가를 아는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전생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딱 찾아가서 설산 동자가 당신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해 주시오.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없다. 그럼 내가 이 몸을 말을 해준다. 몸을 보시하겠다 해서 그 조건으로 재행 무상 이 모든 것이 무상 항상하지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응화비진 진실하지가 않아.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이것이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 구절을 딱 듣고 이제 설산 동자가 다 깨달음이 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높은 데서 자기 몸을 보시해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진다고. 그래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확 빠져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렵게 법문이 재밌을 거 없어요. 막 이야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개념이라는 걸 알거든요. 눈앞에 있다. 이것도 개념이 이게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얇은 막이 딱 깔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그것을 막 이걸로 막 만지고 싶은 느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느끼고 싶은
이걸 느끼고 싶고 실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실감이 안 되고 뭔가 무슨 고무장갑을 낀 듯한 그런 식의 막이 있는 듯한 이 답답함. 그것도 두꺼운 막도 아니야. 투명하고 아주 얇고 이거 살짝만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얇은 그 막이 점점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게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과연 내가 문제가 뭘까 이게 도대체. 맨날 법문은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이 한번 와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말귀 경계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경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건 상이 아니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야. 전생담 얘기하면 전생담에 빠져 있고, 뭐 선사 어록 얘기하면 어록도 재미있잖아요. 막 기행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문답하면 뭐 조주 스님이 돌을 물으니까 차나 한 잔 하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이야기에 빠지는 거야. 이야기에. 우리 얼마나 이런 걸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독돼 있어요. 중독돼 있다고. 드라마도 보면요. 중간에 대사 없는 거를 자기가 대사를 치고 있어. 작가보다도 더 뛰어나. 그 다음 대사를 자기가 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영화 보는 거 좋아. 영화도요. 아주 단어도 단편적이거든요. 툭툭 던지면 그 앞뒤 맥락까지 자기가 양념을 치면서 다 스토리를 다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영화가 그런 작품이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빠져 있거든요. 책을 읽어도 그런 상상하는 즐거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런 이 즐거움이 있죠. 비유하고 막 그러면. 근데 그거 다 망상에 떨어져 있어. 가만히 보니까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법문 들으면 끌려가고, 손가락 들으면 손가락에 끌려가고, 뭐, 딱 이걸 두드리면 여기에 빠져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지금 내가 새나가고 있는 거야. 다 새나가고 있는 거야. 마음이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루법, 누수되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다 새나가고 있는 거야. 구멍이 막 숭숭 나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생각에 빠져나가고 모습에 빠져나가고 소리에 빠져나가고. 근데 그걸 내 실수를 딱 보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더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새 나가는 거거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새 나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상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느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뭐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이제 이거 끝났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그래도 이제 그 말귀는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가서 법문 들으면 이거 또 시작한다. 이러는 거야. 또 손가락 드시겠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니까 들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들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뭐. 맨날 두드리거나 올리거나 이겁니다 하거나 또 시작이다. 근데 마음이 이제 거기 안 가니까 문득 그냥 마음이 탁 보는데 대상 이게 딱 드러나는데 이 손에 마음이 안 가니까 이 보는 이거에 탁 마음이 꽂힌다 해야 되나? 이 보는 이거에 탁
근데 그게 이건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뭐 특별할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대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면 흐릿한 느낌이 들어요. 대상에 마음이 없으면 대상은 흐릿한 느낌이 들어서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데 뭐 이거는 그냥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있지 뭐 이런 게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다행히 인연이 닿아가지고 문득 이걸 탁 한번 더 돌이켜보게 돼. 아, 이걸 말하는 거야.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 비추는 이 성품을 말하는구나. 아, 이 비추는 이 성품을 이 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만, 이게. 이 비추는 이 성품을 말하는구나, 이거는 이 소리를 비추거나 사물을 비추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이 한 자리를 말하거나. 그러니까 모양이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모양하고 상관없이 모양을 비추고 있는 거는 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 안쪽이라고 할 수 있어. 모양 바깥이 아니라 우리는 모양 너머에 뭐가 있는 줄 알잖아요. 모양이 되기 이전 자리라. 그래서 생각 이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밀양 하잖아요. 여기서 밀양이 여기 있지 않나요? 밀양이 여기 있죠. 밀양 하니까 밀양이 거기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밀양 하는 여기 있잖아요. 밀양이 여기 있잖아요. 밀양 여기 있죠. 밀양 거기 있습니까? 밀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잖아요. 밀양 하는 여기잖아요. 밀양 해보십시오. 밀양 요거예요. 밀양 해서 밀양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밀양 해보십시오. 밀양에 끌려가지 마시고 밀양의 이미지에 떨어지지 마시고 그럼 밀양이 나오기 전 자리가 있죠. 밀양. 그 대신 해운대 해보십시오. 해운대. 요 똑같은 자리에서 밀양이 나오고 해운대가 나오죠. 똑같은 자리 여기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해운대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있죠. 서울 해보십시오. 서울 끌려가지 말고 서울 하나, 밀양 하나, 해운대 하나 똑같죠. 여기에서 생각에 빠진 밀양이 저기 있고 생각에 빠지면 해운대가 저기 있고 생각에 빠지면 서울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빠지면 밀양 하거나 요겁니다. 밀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밀양하는 이겁니다. 밀양하는 이거. 밀양하거나 남산동 하거나 뭐 몽지릴라 하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고 꽃도 여기서 꽃 분별이 일어나야지 이 꽃이구나라고 되는 건데 분별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 이 자리는 꽃이라든 밀양을 하든 해운대를 하든 똑같잖아요. 소리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도 밀양하는 여기에서 소리도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자리 그거 하나 쓰고 있지 않았나요? 그걸 그 분별이 채 일어나기 전에 그 변함없는 여기를 이게 여여부동이거든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것만이. 다른 건 밀양도 변하고 밀양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막 변하죠. 해운대도 변하죠. 근데 이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여부동이에요. 여기서.